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 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124회차 해외 축구 4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탈리아는 3-5-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며 주로 점유율을 높이고 지공을 통해 상대를 공략하는 전략을 선호합니다. 최근 벨기에와의 네이션스 리그 3차전에서 2-2로 비기면서 상대 팀이 퇴장을 당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주며 승점 1점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디마르코와 레테기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할 예정이지만 중요한 공격 자원인 페에그리니의 부재로 인해 공격의 세밀함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페에그리니가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이탈리아의 공격이 다소 둔탁해질 수 있어 이번 경기에서 대량 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의 수비 라인은 칼라피오리, 바스토니, 그리고 디 로렌조가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은 최근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팀의 수비 중심축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들의 조율이 잘 맞아떨어질 경우 이탈리아의 수비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중원의 토날리와 프라테시는 왕성한 활동량과 함께 이스라엘의 공격을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들의 중원 장악 능력은 상대의 속공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며 이탈리아가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3-4-3 포메이션을 채택해 주로 빠른 속공을 통해 기회를 만드는 전술을 구사합니다. 하지만 최근 프랑스와의 네이션스 리그 3차전에서는 1-3으로 패배하며 강팀을 상대로는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경기에서도 글러프와 간델만을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할 예정이지만 이들이 상대 수비 라인을 뚫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진은 다소 개별 선수들의 능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조직적인 수비를 갖춘 이탈리아를 상대로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최전방 공격수 바리보는 최근 경기에서 상대 수비에 완전히 고립되며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영향력을 거의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번 경기에서도 이스라엘의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비 측면에서는 발타사, 나츠미아스, 페인골드가 호흡을 맞추고 있지만 조직력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가 공격에서 완벽하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이 대량 실점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경기는 이탈리아의 승리가 예상되지만 대량 득점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는 경기를 주도하며 체급 차이를 바탕으로 비교적 무난한 승리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지만 공격진의 완성도가 떨어져 있는 만큼 다득점 경기는 나오기 힘들 것입니다. 이탈리아가 안정적인 수비와 중원 장악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며 경기는 저득점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벨기에는 4-2-3-1 포메이션을 주로 활용하며 빠른 역습을 통해 상대 수비를 공략하는 전략을 선호합니다. 최근 이탈리아와의 네이션스 리그 3차전에서 2-2로 비겼지만 상대의 퇴장으로 수적 우위를 점했음에도 승리를 거두지 못한 점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도쿠와 트로사드가 벨기에의 공격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지만 핵심 미드필더인 더 브라이너가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창의적인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출전하는데 케텔라르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공격에서 다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파스와 테아테가 배후 공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경기에서는 변형된 백스리를 시도해 실점을 최소화하려 할 것입니다. 반면 프랑스는 같은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는 팀으로 주로 지공을 통해 상대의 빈틈을 공략하는 데 능숙합니다. 이들은 최근 이스라엘과의 네이션스 리그 3차전에서 4-1로 승리하며 확실한 기량 차이를 보여주었고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뛰어난 경기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덴벨레와 올리세가 공격의 중심축을 이루며 콜로 무아니가 전방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콜로 무아니가 교체 선수로 출전함에도 불구하고 공격에서의 위협을 더할 수 있는 것은 프랑스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프랑스의 수비진 역시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살리바와 코나테는 수비 라인의 핵심으로서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조직력은 상대 공격진이 쉽게 침투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중원에서는 추아메니와 카마빈가가 강력한 조합을 이루며 벨기에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두 선수의 활약은 벨기에의 역습 기회를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프랑스가 벨기에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벨기에는 측면에서 빠른 역습을 시도하겠지만 프랑스의 조직적인 수비와 중원 장악력에 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벨기에의 창의성 부족과 불안한 수비 라인을 고려할 때 프랑스의 공격 전개가 훨씬 유기적이고 효과적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가 이 경기를 승리로 이끌 가능성이 크며
경기 자체도 다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세요. 독일은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그나브리와 비르츠가 공격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보스니아와의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며 경기에서 우위를 점했지만 공격적인 창의성 면에서는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무시알라의 부재는 독일의 공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의 자리를 대신하는 운다브는 클라인드인스트와의 호흡이 완벽하지 않아 공격 전개에서 원활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 라인은 리디거와 타의 안정적인 조합 덕분에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있으며 안드리히의 중원에서의 수비 기여는 대량 실점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네덜란드 역시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경기에 임하고 있으며 주로 시몬스와 학포가 빠른 역습을 통해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 헝가리와의 네이션스 리그 경기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으며 경기 후반에 극적인 동점골을 기록하며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는 팀의 수비 중심인 반 다이크가 퇴장 징계로 출전하지 못하게 되면서 네덜란드의 수비진이 다소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의 빈자리를 대신해 더 브라이와 더 리우트가 수비를 이끌 것으로 보이지만 이 두 선수의 호흡이 완벽하지 않아 수비에서의 불안감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원에서는 흐라벤베르흐와 레인데르스가 날카로운 침투 패스를 통해 공격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만 이들의 기여가 수비 안정성까지 보장해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독일이 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팀 모두 지공을 선호하며 중원에서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독일의 수비 라인이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독일은 리디거와 타를 중심으로 한 수비 조직력이 단단하게 구성되어 있어 네덜란드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네덜란드는 반다이크의 부재로 인해 수비의 불안정함이 공격적인 전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독일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네덜란드가 시몬스와 학포의 속공을 바탕으로 공격을 시도하겠지만 수비의 불안정으로 인해 독일의 균형 잡힌 전술에 맞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두 팀 모두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선호하기 때문에 다득점 양상이 예상되며 독일이 전반적인 경기 주도권을 잡고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보스니아는 주로 3-4-1-2 포메이션을 활용하여 공중전과 제공권을 중시하는 공격 전술을 구사합니다. 그 중심에는 데미로비치와 제코가 있으며 이 두 명의 공격수는 높은 공을 받아 득점을 노리려는 시도를 자주 합니다. 최근 독일과의 네이션스 리그 3차전에서는 1대1로 패배했지만 경기 막바지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공격 전개 과정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공급할 자원이 부족한 것이 보스니아의 큰 약점입니다. 바이락타레비치만이 팀 내에서 패스 공급을 담당할 수 있는 선수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가 고립될 경우 팀 전체의 공격이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보스니아가 이번 경기에서 대량 득점을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적으로는 콜라시나츠, 카티치, 바리시치로 구성된 수비 라인이 중심을 잡고 있으며 후방에서의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수비수들은 서로 간의 조직력이 뛰어나 상대의 공격을 잘 차단하는 데 능숙하며 중원에서 후세인 바시치, 타이로비치, 기고비치가 수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수비진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로 인해 보스니아가 상대에게 대량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강한 공격 전개를 막아내는 데에는 여전히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헝가리는 3-4-2-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공격에서는 소보슬라이와 살라이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두 선수는 팀의 공격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상대의 수비를 흔드는 데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네덜란드와의 네이션스 리그 3차전에서는 1대1로 비겼으며 경기 내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특히 퇴장 이슈로 인해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후반전 실점을 허용하기 전까지는 상대를 압도하며 경기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헝가리도 공격 전개 과정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바르가의 연계 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공격의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로 인해 대량 득점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헝가리의 수비는 다르다이, 오르반, 피올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수비진은 단단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강점을 보입니다. 또한 샤퍼와 니키처는 중원에서의 뛰어난 활동량을 통해 상대의 공격 전개를 방해하고 보스니아의 다소 단조로운 공격 패턴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크며 헝가리가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지만 공격 마무리에서의 문제로 인해 승리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보스니아 역시 밀집 수비를 바탕으로 헝가리의 공격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양팀 모두 공격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무승부로 끝날 확률이 높고 다득점보다는 저득점 양상의 팽팽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